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대안처로 아세안 주요국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직접 아세안 투자의 가능성을 좀 검토해 오신 분을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NH투자증권 영업부 법인센터 노영래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앵커님.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사셨던 분을 또 처음 뵈가지고 예. 언제 계셨던 건가요? 제 15, 16년도 때 있었고, 복수 전공으로 언어를 이제 전공을 하면서 좀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금융권 업계 중에서 이제 좀 그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한 쪽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네요. 그럼 언어도 네. 좀 가능하신가요? 조금, 네, 오. 가능합니다. 그럼 인도네시아에 계실 때 그때도 뭐 투자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니까 아무것도 몰랐는데 오, 그때부터 좀 네. 잘 주식에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은 제 책에도 되게 아쉬운 종목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 저 썼거든요. 오, 그래서 네.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래도 지금은 늦지 않았다. 네, 네. 좀 보고 있긴 시작이 합니다. 반이다라는 네. 말이 있듯이 네. 지금이라도 저희가 늦지 않았습니다. 일단 투자자분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뭐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주요 산업은 뭐가 있나요? 네, 주요 산업은 뭐 이미지 그대로예요. 그 뭐 예를 들어 뭐 그 농업, 뭐 팜유 뭐 이런 거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관광 같은 것들 이제 제주항공 쪽에서 우리나라 인천에서 바탐섬 직항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발리하고 자카르타만 직항이 있었는데 바탐이라는 또 다른 이제 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섬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이게 화산지대다 보니까 지열 기업들이 이제 그 인도네시아 증시에 상장된 게 있는데. 조금 이제 시가총액이 높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대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뭐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디지털 경제 쪽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수고 이제 수출은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팜유, 관광, 재생에너지, 뭐 디지털 경제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산업 쪽에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도 궁금했던 게 네. 이게 직접 투자가 가능한가요? 이게 생각보다 그 제가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네. 그 제가 책에다가도 직접 그 모바일 앱에다가 네. 그 화면을 제가 띄운 적도 있어요. 그게 그 전화 주문 이런 거 말고도 모바일 앱으로도 그 NH투자증권 쪽에서는 이제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간편하게 그 우리나라 국내 주식 사듯이 거기도 보면은 11시에 시작해가지고 5시, 2시간 시차니까 네. 그렇게 그 실시간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미국처럼 이제 뭐 밤에다가 할 필요도 없고, 좀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래에셋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이게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ETF로 처음에 시작하는 게 나을지. ETF 별로예요. 그래요? 종목 좀 잘 발굴해야 너무 된다. 해보니까, 단호하게 말씀해 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네. 그게 좀 오늘 좀 최근에 좀 대형 사고도 좀 발생한 것도 있어가지고 네. 좀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조금 시가총액이랑 밸류에이션이랑 안 맞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개별 기업을 좀 잘 발굴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흥국 투자 관련해서 뭐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대부분 좀 어려우니까 ETF를 추천을 많이 하셨는데 인도네시아는 ETF보다는 좀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상황이에요. 네,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자카르타 종합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2011년 이후에 최대 낙폭이었고 또 예. 한때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프라보 대통령이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취임을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취임을 하고 나서 제가 이게 그 엑셀로 좀 계산을 직접 해봤거든요. 24년 10월 21일, 그러니까 10월 20일에 취임했으니까 그 다음 날이 이제 그 JCI 그 자카르타 컴포지트 인덱스가 7,772 정도 됐는데 3월 20일 기준으로는 그게 6,311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게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뭐 현재까지 18.8% 하락? 이렇게 나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통령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뭐 취임 이후 행보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하락했으면 개별 기업들 한두 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쵸? 전체적으로 누가 잘못을 한 거겠죠. 그럼 이제 높으신 분이 잘못을 증시 쪽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죠. 투자자들 예.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예,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3월 18일에는 이제 한 30분간 큰 폭으로 좀 그 한 7% 이상 급락을 하루 만에 해가지고 30분간 거래 정지. 예, 그런 그럼 사태가 경제 있습니다. 정책이 좀 잘못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증시 쪽에서는 안 좋은 게 많은데,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도네시아 국가 차원에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제가 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막 예. 좋다라는 얘기도 사람으로서-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약간 좀 학습 능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왜 아,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 이 얘기 아까 앵커님 좀 잘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보통 이 사람이 지금 한 70세가 이제 넘었단 말이에요. 70대 중후반. 네. 그런데 본인의 단점을 좀 고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의 꿈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였는데 네. 대통령이 안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나도 그게? 고고하고 엘리트적이고 아. 그 약간 좀 군대 엘리트적이고 아버지 어머니 되게 잘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편안하게 깨기 잘하셨군요. 위해서 예, 네. 편안하게 이제 뭐 틱톡에서 뭐 댄스도 추고 막 그러면서 되게 친화적으로 좀 자신의 단점을 굉장히 좀 보완을 잘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렇다 치지만 이제 정치적 결정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증시를 이제 좀 희생하면서 얻으려는 게 뭔가 있는 거겠죠. 네. 예.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급락을 했으니까 예. 이때 뭐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적기가 아닌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이 얘기를 그 좀 하고 싶은 게 좀 네.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네, 조금 괜찮습니다. 예, 좀 해도 편안하게 될까요? 예. 다 말씀해 예, 주세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그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관심도 굉장히 많고 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특히 신흥국 입장에서는 정치와 그 나라의 이제 문화적 배경이라든가 네. 그 위에 정치인들이 왜 저런 그 이제 뭐 선진국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을 하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프라보 대통령이 사실 그 우리나라 국내 그 뭐랄까요 그 언론이나 이런 거에서 다루는 거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대통령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한국항공우주에 이제 그 KF-21 이런 전투기 사업이 있으면은 갑자기 이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그 사업을 망가뜨리고. 찬물을 끼얹는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또 이상하게 예, 또 되게 좀 말을 바꿔요.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무상급식을 한다는데 네. 무상급식 대상자가 9천만 명이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맞는 거긴 한데 그 이제 그 사실만 놓고 그렇게 맥락 없이 얘기하면은 말도 안 네. 되는 대통령을 볼 수 있는데 그 좀 자세히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 80%예요. 높은데요? 굉장히? 굉장히 높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80%까지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포퓰리즘에 기생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거 이상으로 조금 더 뭔가가 있는 거긴 해요. 왜냐면은 네.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그 유권자들이 그렇게 표를 던지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네. 예. 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라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본인의 엘리트적인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네. 그 본인만의 선거 공약을 좀 계속 지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이제 그러니까 취임 당시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한 56%밖에 안 되는데 그게 80%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인기가 없었다가 네.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조코위 도도 예. 네. 그 아들하고 이제 기브란 라카부빈이라는 사람하고 부통령으로 내세워가지고 네. 이렇게 그 조인을 해가지고 그 같이 이제 러닝메이트를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조코이의 후광을 받았다 이러면서 약간 네. 좀 지지율이 지지율이 확- 올라갔죠. 네. 근데 이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게. 그러면은 근데 내가 그동안 해왔던 자기 거는 너무나도 약간 좀 너무 엘리트적이고 그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상급식, 그러니까 무상급식도 뭐 야 무슨 8천만 명, 9천만 명을 뭐 하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인도네시아 살았을 때 네. 그 자카르타에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좀 일부러 좀 뭐랄까 좀 현지스러움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네. 좀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일부러 그쪽으로 가신 거군요. 예, 결과적으로 제가 좀 경제에서 탈락해서 아무튼 네. 결과적으로 그런데 네. 그 살아보니까 뭐냐면은
그 자카르타 외곽에 있는 사람들, 그 좀 이제 그 뭐 중산층, 뭐 서민 이런 쪽에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인도네시아가 좀 열대 지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데 영양이 조금 부실해요. 그래가지고 신장이 좀 작아요. 아, 예. 네. 그리고 또 초중고 때 이제 못 먹으면은 네. 그 우리나라를 보면은 막 학교 선생님들이 야 우유 먹어 뭐 단백질 먹어 그랬잖아요. 네, 좀 키 맞아요. 크라고. 맞아요. 근데 키가 안 크고 그 국제 무대에서 그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제 만나고 이제 뭐 의사소통을 하면은 키가 작으면은 네.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막 그러니까 나는 뭐 160 조금 언저리인데 막 서양인들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올려보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부터 약간 좀 좀 영양 상태를 우리 애들 좀 건강하게 해서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을 하자. 아, 그래서 예. 그렇게 무상급식을 얘기를 예. 하신 건가 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좀 국채 발행 한도를 좀 늘리자. 이 이슈가 있어요. 그거가 이제 좀 외국인 투자자의 이제 심기를 건드린 거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지도 궁금한데 네. 지금 일단 대통령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니 예. 그러면은 그 이후를 봐야 될까요?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이벤트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재무장관 스리 물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그 여자분인데 네. 이분은 이제 재무장관이니까 통화정책이 아니라 이제 재정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겠죠. 근데 네. 이제 이분이 이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좀 한 5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쭉 거의 뭐 15년간 계속 그래도 이제 계속 하셨네요. 그렇죠.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한 거겠죠. 네. 근데 이분하고 약간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약간 좀 사임을 한다는 루머가 돌았어요. 이때 그 급락을 했을 때. 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고 일단 제가 볼 땐 스리 물리안이 재무장관의 거치가 어느 정도 좀 확실해져야지 좀 해볼 만하다. 예. 그 좀 사실 좀 웃기죠. 한 사람의 이제 거치에 따라 가지고 증시를 그러게요.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부채 비율을 이제 그 프라보가 이제 증가를 시킨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 브레이크를 걸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좀 사임을 하고 그 후임자가 나왔을 때 후임자는 또 그 프라보는 또 자기의 조카였던 자기 당에서 이제 좀 지원을 했던 그 사람을 밀어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의 거치가 어느 정도 좀 한번 보고 나서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부 펀드 이슈가 있어요. 네. 다난타라라는 이번에 취임하면서 이제 만든 건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싱가포르의 테마색을 본따서 좀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국부 펀드가 제가 볼 땐 이거 되게 문제예요. 왜요? 증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증권사에 있으니까 사기업에서 네. 근무하잖아요. 네. 그 위에서 낙하산 인사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네. 의사결정이 이상해져요. 예. 근데 이제 의사결정이 이상해지는데 그 국부 펀드가 그 돈을 이제 정부 돈을 모아가지고 네. 이제 이게 인도네시아의 자원민족주의랑도 좀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외국인의 기업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것이고 우리 정부의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분율을 각 기업마다 좀 좀 더 확충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시대를 좀 거꾸로 가긴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네요. 우리나라 보면은 뭐 한국이동통신, KT 이런 것들 다 민영화하고 우리은행 민영화하고 그쵸. 그렇게 하면서 자본시장이 발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기업들 은행들 지분을 이제 대거 취득을 하면서 기업들의 영리 활동에 정부가 이제 간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진작이 되어야지 인도네시아 증시는 좀 한번 좀 전체적으로 볼만한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개별 주식을 좀 스터디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이기도 네. 합니다. 그러면 개별 주식 혹시 어떤 거 뭐 소개해 주실 기업이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증시에서 얘기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동남아 전체적으로 하나 더 할게요. 좋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인도네시아 증시에 관련해서는 제가 책에는 미처 쓰지 못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네. 무상급식이잖아요. 책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작년에 책을 하나 네네. 쓰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네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작년에 인도네시아 주식 투자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동남아 전체 1등 주식에 대해서도 써주셨는데 네네. 바로 이어서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네. 먼저 인도네시아 주식 중에서 몇 네. 가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바탕은 금융주가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좀 하나 좀 약간 조커로 한번 보면 좋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게 좀 최근 좀 빠지긴 했는데 우유 주식이 있어요. 우유 주식. 우유 주식이요? 네. 그게 뭐죠? 그러니까 메일 유업이나 뭐 남양 유업 같은 네. 우유 유제품 주식이 있어요. 네네. 무상급식을 하면은 국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우유가 사실은 이게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상품이고 그거를 이제 뭐 처리하는 방식에 의해 가지고 뭐 수입을 하고 뭐 유통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면은 수입에만 의존할 수 없고 국내 유제품 기업들을 좀 키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 이제 1등 유제품 기업인 그 울트라자야 밀크라고 있습니다. 울트라자야 밀크요? 그게 인도네시아 티커로 ULTJ라고 있는데 그런 거 최근에 좀 주가 좀 빠졌거든요. 네. 그래도 한번 PER이 이제 그 작년 실적이랑 현재 주가 대비해가지고 좀 계산을 해봤을 때 10초에서 중반 정도 나와요. 한 12, 13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네.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관심 가질 정도 하다. 그 정도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동남아 전체 1등 주식은 이거 아시는 분 많을 텐데 네. 미국에 상장된 C 리미티드라고 있어요. 네. 이게 인도네시아 주식은 아니에요. 네.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거죠? 그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본사는 싱가포르.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매출이 한 5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이제 그 각국 그 아세안 국가에서 나오고 브라질에서 좀 키우고 있고. 그게 이제 대주주가 이제 텐센트로부터 이제 자금을 좀 지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창업자가 싱가포르로 귀화한 중국 본토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 기본적으로 그 인도네시아 살면서 만나 보니까 그 이제 그 현지인 분들을 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징이 있으면은 다른 쪽으로 안 세요. 왜냐면은 그 예를 들어 이 C 리미티드의 그 이커머스 플랫폼은 쇼피고, 그리고 이제 그 인도네시아 토종 기업인 고투라고 있어요. 그게 고젝하고 토코피디아라는 두 기업을 합친 건데, 토코피디아와 고젝이 있는데, 근데 고젝의 창업자는 정치 쪽으로 빠졌단 말이죠. 전문 경영인으로 하고 머스크 같네요. 그러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머스크는 근데 자기 거 경영을 놓지 않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놓으시고 이제 정치 쪽으로 놓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할 거면 사업에만 계속 해야 되고 내가 키운 기업이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이제 목표를 달성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난 돈 이 정도 벌었어. 그러면은 이제 권력적으로 지향을 하는 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인도네시아의 이제 그 족벌 정치, 그러니까 네포티즘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찌는 권력이다. 이런 약간 인도네시아 그 엘리트 분들 게 있기 때문에 장사에만 집중하는 화교 출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경쟁력이 높고 오너도 나이가 뭐 60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짱짱하신 거죠. 말씀해주신 거 정리를 해보면 뭐 금융주나 우유 주식 쪽 얘기를 해주셨고 C 리미티드도 지금 종목으로 하나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가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 종목들이 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ETF를 뭐 그렇게 추천을 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투자자분들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ETF 하나 뭐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ETF요. 그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인도네시아에 국한된 거 아니고 이제 좀 신흥국 전반을 아우르는 좀 ETF를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인도네시아만 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뭐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하면은 C 리미티드를 제외하고는 경쟁력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쿠팡이 다 잡아먹고 있는데 뭐 11번가나 뭐 이베이 코리아나 뭐 굳이 뭐 조금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 내에서 1등을 하는 이제 뭐 ETF들 뭐 예를 들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EMQQ라는 티커의 ETF랑 FMQQ라는 저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EMQQ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 포함 신흥국 IT 인터넷 이커머스 기업을 추종하는 ETF고 FMQQ는 중국을 빼고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을 제외하고서니까 그 그러니까 FMQQ는 좀 인도에 대한 노출도가 좀 높고요. EMQQ는 중국에 대한 좀 그 노출도가 높고요. 저기 EMQQ나 FMQQ 보시면은 막 쿠팡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신흥 뭐 이머징 뭐 프론티어 쪽에서 뭐 심지어 뭐 카자흐스탄 뭐 인터넷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 고루고루 이제 뭐 라틴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런 컨셉이니까 한번 좀
아마존은 좀 무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제 아마존의 이제 전략을 따라하는 신흥국에서 잘하는 1등 기업들을 모아둔 ETF. 네, 그런 거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3월에 ETF들 다 흐름이 좀 괜찮은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중국이 이제 좀 올라오면서 이제 ENQQ는 이제 치고 올라온 거고 FMQQ는 네.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C 리미티드가 비중이 제일 높아요. 네, 아. 근데 얘가 좀 이게 계속 좋은 거죠. 지금 2년 연속으로 실적 발표나 이런 거 보더라도 네. 괜찮아요. 계속. 예. 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커머스 기업들이 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본인의 이제 그 플랫폼 안에 가두고 이제 셀러들한테 론을 이제 그 대출을 해준다든지 네. 그 셀러들한테 론을 해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뱅킹이 되는, 그러니까 대출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일반 소비자까지 모바일 뱅킹까지 이제 확장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러네요. 잘하고 있는 게 라틴 아메리카의 누홀딩스가 있죠. 네. 그게 이제 가입자 수가 1억이 넘거든요. 오, 네, 네. 벌써 1억이 넘거든요. 그 C 리미티드의 이게 그 뱅킹은 이제 한 한 달 활성사 주소가 한 3천만 명 내외에 아직은. 그러니까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인구가 뭐 4, 5억이라고 치면은 근데 동남아 아세안의 인구는 7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총 도달 가능한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아세안이 인구가 더 크고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도 아세안이 더 커요, 라틴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성장률의 지속 가능한 속도 그리고 기간 이런 것도 좀 클 수 있죠. 네, 이렇게 신흥국 투자 관련 ETF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뭐 종목도 그렇고요.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들어보니까 네. 인도네시아 얘기도 듣고 너무너무 네.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생소하긴 했는데 생소한 만큼 좀 흥미로웠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네. 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네. 오늘처럼 좀 신흥국 얘기를 많이 나오셔서 또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NH투자증권 영업부 법인센터 노영래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